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코퍼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데모를 또 보여드리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오늘 그 웨비나 공지를 보고 참석을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스코퍼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는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들어오셨을 걸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스코퍼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고 우리 연구자분들이 스코퍼스를 어떤 연구 활동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 개요를 좀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뭐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실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실습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제 비대면인 관계로 이제 아마 좀 환경이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용하시는 컴퓨터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를 하나 더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하나는 이제 그 줌으로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는 이제 실제 같이 검색을 좀 실습을 같이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동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모바일이나 태블릿 PC 아니면 또 다른 컴퓨터를 사용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이제 접속을 2개 이상 하셔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코퍼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연구자분들이 소위 말하는 논문을 검색을 하실 때 이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는 도서관 홈페이지, 소속되어 있으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소장 자료를 검색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펀메드라든지 뭐 앱스코스트나 프로퀘스트 같은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이제 그 관심 분야의 논문을 검색을 하고 계시죠. 이제 스코퍼스도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술지 혹은 연구 서적을 통해서 발행되는 연구 문헌들을 검색한다는 것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코퍼스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단순히 논문의 서지 정보와 초록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차별이 되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스코퍼스는 모든 연구 문헌 논문들의 그 레퍼런스, 한국말로는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데, 그런 레퍼런스 참고 문헌들을 모두 색인하고 논문과 논문 사이를 다 링크로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텍스트를 다운받아서 봐도 레퍼런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특별하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참고 문헌이 있다,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 목록을 보여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문서와 문서 사이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논문을 스코퍼스에서 찾았을 때 이 논문이 어떤 참고 문헌을 참고해서 쓰여졌는지, 이 논문은 또 다른 논문에 또 인용이 됐는지, 그에 따라서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는지, 어디에 인용이 됐는지, 무엇을 인용했는지, 이와 같은 인용의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논문의 영향력 아니면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기타 다른 이제 논문의 어떤 그 단순한 내용과 초록 정도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퍼스는 어떤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제 분야는 전체 학문 주제 분야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코퍼스 하면은 약간 공학 쪽, 그 자연과학 쪽에 치우쳐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경제, 심리, 이제 그러한 모든 인문사회를 다 통틀어서 당연히 이제 뭐 이과, 공과, 생명과학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 학문 주제를 다 포함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전공하시는 주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신 걸로 아는데, 그 전공에 상관없이 다 폭넓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스코퍼스는 기본적으로 국제 학술 문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도 있고 학술지,
뭐 저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되는 학술지, 연구 서적을 대상으로 이제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스코퍼스를 이제 교육을 다 들으신 다음에 국내 논문은 검색이 안 되나요? 다 영어로만 돼 있나요? 뭐 그런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 가끔 있으신데요. 스코퍼스는 기본적으로 영어 기반입니다. 모든 메뉴, 거기서 검색되는 데이터, 내용들은 다 영어 기반이고요.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발표되는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문헌들을 기본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문헌들의 서지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용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선행 연구 논문을 검색하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내 목적에 따라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툴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술지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제 한 5천여 이상의 그 출판사들, 5천 개 정도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따지면 2만 4천여 권의 학술지를 선별해서, 그리고 이제 단행본은 한 21만 권의 단행본을 선별해서 스코퍼스에 색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는 모든 학술지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 심사위원단이 있어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있어서 그 형식과 퀄리티가 검증이 된 이후에 스코퍼스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뭐 범위는, 커버리지는 뭐 구글이나 펀메드보다는 좁을 수가 있지만 어떤 그 퀄리티 그 위주로 조금 더 신경을 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천여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2만 4천여 종의 학술지로부터 발표된 7,600만 권의 논문들이 스코퍼스에서 검색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논문이 있으면 논문을 발표한 저자,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1,600만 명의 연구자들의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어서 연구자 단위로 프로파일을 검색하고 연구자 단위로 그 연구자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들을 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있다면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있으실 텐데요. 전 세계 그 유수의 유명한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약 7만여 개의 연구자 소속기관의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관 단위로 연구 성과나 어떤 연구의 퍼포먼스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코퍼스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연구자분들도 연구 탐색, 선행 연구 탐색이나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어떤 기관의 부서 같은 곳이 있잖아요. 대학교 같으면 이제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연구처 같은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도 스코퍼스가 그 성과 관리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구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구자분들 이제 연구하시는 워크플로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연구 아이템을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이번 연구는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겠다, 구체적인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되고, 아이템을 선정하신 다음에는 그 비슷한 연구를 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들을 폭넓게 검색하고 읽어보시고 겹치는 건 없는지,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에서 어떤 걸 더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탐구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선행 연구, 본인의 연구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연구 아이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실 때 이제 스코퍼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코퍼스는 단순히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와 맞는 논문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스코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논문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 논문은 반드시 참고 문헌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이 쓰여질 때 그 논문을 작성할 때 그 연구자가 다른 사람 여러 과거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참고해서 쓰잖아요. 그러한 참고 문헌들의 목록을 스코퍼스에서 모든 문헌마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어떤 특정한 논문이 있을 때 그 논문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본인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이 되는 이 논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용돼서 논문이 발표되는 거를 저희가 보통은 인용 문헌이라고 하고 스코퍼스에서는 사이티드 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미래의 연구 결과를 이런 인용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스코퍼스는 이런 인용 문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모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사한 연구 결과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코퍼스 내에서는 릴레이티드 도큐먼트라고 하는 메뉴로 제공이 되는 메뉴인데요. 이 기준이 되는 이 논문을 쓴 연구자 그리고 이 논문이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 같은 어떤 기술로 모아서 그 유사한 연구 논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목록을 자동으로 이제 추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특정한 논문의 참고 문헌, 인용 문헌, 유사한 문헌 이 세 가지에 대한 목록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 키워드로 검색하고 문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용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좀 더 폭넓고 정확한 어떤 선행 연구들을 탐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스코퍼스에서는 분석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한 예인데요. 이제 우리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관심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전 세계에 발표된 그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검색이 되는데 그것들이 목록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어떤 그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도식화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관심 있는 것을 클릭하면 바로 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다 링크가 걸려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 이 분야에 가장 우월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 어떤 연구자가 이 분야에서 가장 그 뛰어나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 그리고 어떤 학술지에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문헌을 가장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술지를 읽어야 되고 내가 논문을 발표할 때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내야 될까라고 하는 듯한 동향을 이 애널리틱스 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이처럼 그 연구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그에 따른 선행 연구 탐색을 충실히 하셨다면 그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시고 연구 결과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결과를 얻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자분들은 이 학계에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수준 높은 학술지를 선정하셔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 논문을 좀 작성하시고 이제 출판하시는 거를 준비해 보신 우리 연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학술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주제가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도 그 A라고 하는 주제 분야의 그 국제 학술지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술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학술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상위권에 있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명성이 높은 학술지를 또 골라서 그렇게 또 너무 높으면 또 내가 이제 처음에 또 논문을 이제 발표하실 때는 챌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의 그런 학술지를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후보가 되는 학술지 중에 우리 스코퍼스에서 이 연구자가 쓴 연구 논문에 가장 적합한 학술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코퍼스의 그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하신 다음에는 우리 연구자분들이 또 본인들의 연구 그 논문과 성과를 관리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한 논문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나의 뭐 이제 H 인덱스와 같은 연구자 성과 지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등과 같은 어떤 성과 관리를 모니터하게 되실 텐데, 이러한 그 과정들을 스코퍼스에서 다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학술지, 나에게 적합한 학술지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그 매트릭스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지가 지금 스코퍼스 안에서만도 24,000여 종이 있습니다. 모든 주제 분야에 대해서요. 뭐 주제를 나눈다고 해도 뭐 적게는 뭐 100종, 몇백 종이 되는 이제 학술지들이 주제 분야마다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내가 어떤 학술지를 읽고 어떤 학술지에 대해 논문을 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이 우수한 논문인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또 지수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요. 스코퍼스에서는 저희가 사이트 스코어라고 하는 학술지 인용 지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그 4천여 종의 학술지에는 이 사이트 스코어라고 하는 그 인용 지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해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업데이트된 그 사이트 스코어를 모든 학술지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사이트 스코어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발행된 논문 건수, A라고 하는 학술지를 통해서 지난 4년 동안 발행된 논문 건수를 분모로 하고, 그 논문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인용된 건수를 분자로 해서 그것을 이제 나눈 것을 저희가 사이트 스코어 지수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인용이 된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지수 숫자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트 스코어 지수 숫자가 높으면 우수한 학술지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연구자분들의 연구 성과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지수로 엣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 스코퍼스가 만든 건 아니고,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엣지 인덱스가 어떤 것인지는 그 정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뭐 여러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이제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지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수가 엣지 인덱스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연구자가 100편의 논문을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편의 논문을 인용이 많이 되었던 순으로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보시는 것처럼 한 10번, 10번째 논문이 10번 인용됐다. 그 두 개의 숫자가 만나는 지점이 그분의 엣지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논문을 100편을 발행하셨는데 엣지 인덱스가 10이구나. 즉 이분은 10편의 논문은 적어도 10번 이상 인용되는 그런 논문을 10편 정도 발표를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논문 단위로는 FWCI라고 해서 Field Weighted Citation Impact라고 하는 상대적인 인용 지수를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 A라는 논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논문이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어? 라고 해서 인용이 된 그 횟수를 가지고 이 논문은 인용이 많이 된 좋은 논문이구나. 이 논문은 인용이 별로 안 됐어. 그렇게 그렇게 이제 뭐 성과가 좋은 논문은 아닌가 봐라고 이렇게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인용이라는 게 참 허점이 많은 겁니다. 주제 분야마다. 그리고 뭐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인용의 횟수가 뭐가 높은 거고 뭐가 낮은 건지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상대적인 인용 지수라고 해서 FWCI인데요. 동일한 출판 연도, 그리고 동일한 주제 분야, 그리고 동일한 논문 형태, 그러니까 뭐 리뷰 논문인지 아티클 논문인지 그렇게 이제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일한 것들을 모아서 정규화하는 겁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을 일로 보고 이 논문은 이 평균보다 인용이 더 많이 된 조금 평균보다 우월한 논문이다. 이제 그렇게 아니면 그 이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하는 상대적인 인용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코퍼스를 이용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지수는 좀 알고 계셔야 그 스코퍼스를 검색하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 인용 지수는 사이트 스코어,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성과 지수를 표현하는 것은 엣지 인덱스, 그리고 이제 논문의 상대적인 인용 지수는 FWCI, 이 세 가지가 이제 스코퍼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아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각 소속되어 계신 그 도서관 그 기관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스코퍼스 웨비나 홍보를 하면서 퀴즈 이벤트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퀴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선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한번 스코퍼스 활용 방법을 들어보시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맞추면은 또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맞추시는 분들에게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그 쿠폰을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혹시 뭐 화면 캡처를 하시든지 사진을 찍으셔서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었다면 화면 캡처나 이제 사진을 찍으셔서 오늘 이제 내용 한번 더 들어보시고 가셔서 한번 직접 검색을 실습해 보시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 참석하신 분들 이메일 주소로 내일 관련된 정보는 한 번 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네, 아마 웨비나가 끝나고 브라우저를 끄시면 바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뭐 열리면은 이제 뭐 만족도 만약에 뭐 바쁘셔서 뭐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만족도 조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페이지 열린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되고 가끔가다 출석 체크라든지 내가 이 웨비나를 들었다라는 거를 좀 인증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만족도 조사를 끝나신 다음에 서티피케이트를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아마 워크숍 코드나 그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텐데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 스코퍼스 하면서 계정 만드는 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제 스코퍼스 사용하시면서 만드신 계정으로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한 거고 워크숍 코드는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내일 그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서티피케이트 필요하시면 이 내용으로 한번 그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스코퍼스에 대한 개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몇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스코퍼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실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라우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코퍼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브라우저를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쓰고 엣지도 쓰고 크롬도 쓰고 파이어폭스도 쓰고 브라우저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가 더 적합합니다. 네, 뭐 다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검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더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브라우저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코퍼스를 제가 그 스코퍼스.com URL을 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인증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스코퍼스를 구독하는 기관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스코퍼스를 구독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구독하는 기관의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했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고 네.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뭐 이제 프리뷰라고 해서 검색할 수 없고 이제 그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즘같이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학교나 연구원에 자주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그 프락시 액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학술정보원 도서관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 보통 대부분의 대학교는 다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급한 그 로그인 정보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구독하시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그 홈페이지에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그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스코퍼스를 찾아서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학교의 네트워크를 물고 스코퍼스에 접속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집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무리 없이 스코퍼스에 접속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소속돼 있는 기관은 이제 너무 좀 소규모의 연구기관이라서 이런 이제 기관의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시면은 그 이제 스코퍼스닷컴에 접속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스코퍼스 프리뷰 이제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텐데 일단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건물 모양의 이렇게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로그인 그 옆에 그걸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Get Access라고 하는 이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et Access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기관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지메일이나 네이버 이메일 같은 거는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없고요. 기관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를 넣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메일 주소를 쓰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라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입력한 그 이메일 주소로 편지가 하나 갈 겁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아까 로그인했던 그 계정으로 외부 이용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셔도 밖에서 스코퍼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코퍼스에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스코퍼스닷컴에 들어왔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스코퍼스를 자주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은 개인적인 계정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계정을 만들면 여러 가지 최신 논문을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뭐 리스트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성함과 패스워드만 설정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계정 생성이 되고 로그인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잠깐 그 기술적인 에러가 있어서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정을 이제 만들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게 본인의 개인 컴퓨터라면 굳이 사인아웃을 하지 않으시는 한 이제 자동으로 아마 로그인이 되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뭐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한다든가 얼랏을 설정한다든가 리스트를 저장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검색 모듈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서치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검색을 이제 하는 게 스코퍼스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서치 메뉴로 들어오게 되시는 거고요. 서치 밑에는 문헌 검색, 그리고 연구자, 저자 검색, 어플리에이션, 연구자의 소속 기관 검색,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조금 더 고급 검색. 내가 이제 스코퍼스의 검색 기능이 좀 수월하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검색 필드를 가지고 검색 쿼리를 짜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고급 검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검색 모듈은 도큐멘트 검색입니다. 보통 문헌을 검색하시려고 스코퍼스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검색 필드를 보시면 대부분은 만약에 연구자들이라면 아티클 타이틀 앱스트랙 키워드라고 하는 그 서치 필드를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주로 많이 하세요. 문헌 검색을 하실 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누가 썼는지, 뭐 누가 기혜진이라는 연구자가 쓴 것만 검색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네이처, 뭐 셀, 사이언스 같이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린 논문만 검색하고 싶다 하시면
그 소스 타이틀로 그 기준을 잡아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싶다 하시면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하나는 이제 소스 타이틀로 기준을 하고, 하나는 아티클 타이틀, 뭐 하나는 저자 이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서치 필드를 그 조합해서 검색하는 것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리밋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리밋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던 그 메뉴를 보게 되시는데요. 스코퍼스에서는 몇백 년 전에 그 논문부터 최근 논문까지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순한 조금 폭넓은 키워드, 브로드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한다면 그 검색 결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거를 지금 본인이 필요로 하는 발행 연도를 좀 제한을 해야겠다 하시면 그 발행 연도를 제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큐먼트 타입 같은 경우도 우리 연구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보통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되는 논문을 아티클이라고 하지만 그 아티클뿐만이 아니라 리뷰 논문이라 그래서 연구자 어떤 되게 저명한 연구자가 그 분야에서 발표된 최근 논문들을 쭉 읽어보고 그 내용을 리뷰에서 쓰는 그 리뷰 논문들을 이제 많이 발표하시고 그런 것도 많이 읽으시는데, 그러한 종류의 리뷰 논문 위주로 내가 좀 검색하고 싶다 하시면 도큐먼트 타입에서 제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책이라든지 컨퍼런스 자료 같은 것들 굳이 원하시는 타입이 있으시다면 제한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스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주로 검색을 하고 풀텍스트를 봐야겠다 하시면은 그 풀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스코퍼스 자체 내에 풀텍스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링크 연결을 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는 논문이면 풀텍스트를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오픈 액세스라 그래서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무료로 다 열람할 수 있는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코퍼스에서 검색과 동시에 풀텍스트까지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오픈 액세스 타입으로 제한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그 키워드를 좀 넣어 볼게요. 저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전기차와 그 전기차를 운행하는 어떤 배터리 관련된 연구 논문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게 그 더블 이제 쿼테이션을 묶어서 이 2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경우만 검색되도록 제한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 별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일 수도 있고 배터리일 수도 있고 단수복수, 이제 비클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끝 부분을 또 여러 가지로 검색을 좀 확장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별표를 이제 표시해서 확장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단어와 단어 사이는 우리가 불리언 연산자라고 해서 and, or, and, not이라고 하는 3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뭐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제외하는 그런 내용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 쿼리는 그 조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검색 필드는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이 부분으로 이제 제한을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2194개의 이제 문헌이 검색이 됐는데요. 그 전에 하나 이제 질문을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바로 요거 좀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웨비나를 해서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랑 스코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풀텍스트가 있고 없고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커버리지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엘세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서적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
다이렉트에서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스코퍼스는 앞서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50개 출판사랑 협력을 해서 그 24,000여 종의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술지들의 데이터를 그 출판사들로부터 모아서 통합 검색이 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 일종의 구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럼 구글이랑 뭐가 다르냐? 구글은 이제 어떤 퀄리티 검증이 없이 폭넓게 검색하는 게 더 우선이라면 스코퍼스는 그중에서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빼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만을 선별해서 모아놨다가 이제 구글하고의 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5천여 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그 수많은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랑 스코퍼스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그 리튬 배터리라는 이제 단어와 그 전기 일렉트로닉 비에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2,194건의 문헌이 검색이 됐는데요. 2,114건의 그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하기 전에 오늘 제 소개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면 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그 검색 결과가 되어 있는 그 목록을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성을 갖고 어떤 동향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연구는 언제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돼서 논문이 나오고 언제 피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와 같은 연구의 어떤 그 시간적인 트렌드도 이 해마다 발표되는 논문의 양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전기차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피크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한 몇 년 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던 그런 아이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으로 좀 보시면 어떤 학술지를 통해서 주로 관련된 논문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학술지에 그 방대한 양의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연구자분들은 내가 이쪽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려면 이런 학술지를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쪽 분야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려면 이런 학술지에 내가 논문을 내는 것도 방법이겠구나라고 하는 학술지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십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서 어느 나라가 리드를 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한국도 한 5등 정도의 위치에 차지가 돼 있어서 한국에서도 꽤 상위권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어플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 예를 들면 칭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가 가장 활발하게 이런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연구기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구기관, 예를 들면 연구자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이 분야를 가장 리드하는가, 에민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국가나 연구기관 연구자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우리 연구하시다 보면은 키워드로 갖고 논문 검색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 분야에서 좋은 논문을 찾아서 봐야 될 때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발표하는 논문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은 공동 연구를 또 많이 기획을 하시잖아요. 이게 요즘은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번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관, 어떤 연구자랑 공동 연구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라는 기획을 하고 계실 때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동향을 파악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꽤 상위권에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의 소속 연구자들이 발표한 이 분야의 논문이 138편이 있대요. 그러면 138편을 한번 눌러서 어떤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내 한국의 연구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발표한 그 전기차 관련된 논문이 138편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중에
중에서 어느 기관, 어떤 연구자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지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를 한번 눌러보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제안을 한 거죠. 이 전기차 관련된 연구에서 한국으로 제안을 해보니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 발표된 논문이 양적으로는 가장 많고, 그 연구자분으로는 여기 어서를 가서 보니까 뭐 선 YK라고 하는 분이 가장 이 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내신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면 이분의 성함을 클릭을 하면은 연구자의 프로파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연구자의 프로파일은 연구자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스코퍼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선 YK라고 하는 연구자분은 한양대학교에 계시는 선양국이라고 하는 교수님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논문을 내셨고 주로 어떤 학술지에 얼마나 수준 높은 학술지 논문을 내셨는지, 그리고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이분이 발표하신 논문 중에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은 어떤 건지, 그에 따라서 성과, H 인덱스라고 하는 성과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 가지 연구자 관련된 그 연구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자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그 하단에 있는 Q&A로 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질문을 확인하면서 하면 조금 흐름이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질문은 좀 모아서, 또 이제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급하시면 나가셔야 되니까 좀 마지막에 좀 한번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이 그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좀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차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비싸고 또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하고. 그러면 테슬라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테슬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도 되지만, 그냥 단순한 테슬라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와 그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된 연구를 저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다시 돌아가서 키워드 서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 검색 결과 내 검색에서 테슬라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재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라는 단어가 뭐 어떤 논문 제목이나 초록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논문의 참고 문헌까지 쫙 훑어서 테슬라라는 단어가 걸리면 이렇게 다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41개의 논문으로 좁혀졌는데요. 어디에서 이 테슬라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검색이 된 걸까 궁금해요. 하나만 샘플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논문의 제목, 초록, 테슬라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테슬라라는 재검색을 넣으니까 검색이 됐을까? 어디에 있냐면 이 레퍼런스에 있는 거예요. 이 논문의 레퍼런스 중에 테슬라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놓치지 않고 재검색을 해준 거예요. 이처럼 단순히 논문 제목과 초록뿐만이 아니라 그 논문의 레퍼런스, 참고 문헌까지 다 검색을 같이 해서 좀 폭넓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검색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리파인 메뉴가 또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만 보실 건지, 아니면 발행 연도, 내가 줄인다고 줄였지만 아니면 더 줄이실 건지, 그 어떤 사람이 쓴 논문만 추리실 건지, 주제 분야, 뭐 물론 전기차 하면은 공학 쪽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연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주제 분야를 소셜 사이언스로 하실 건지, 뭐 도큐먼트 타입이라든지 어떤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됐는지, 뭐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사실 키워드도 많이들 연구자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뜨는 이머징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 연구 논문을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에 있는 문헌들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그 키워드의 양적인 트렌드도 이 메뉴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방 필터해서 보실 수가 있죠. 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리파인 메뉴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를 발견하시면 선택하고 리미트를 누르시면 그것만으로 좁혀지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41편의 논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정렬은 기본적으로 날짜 순으로, 최신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소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결과의 정렬은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세요. 그래서 날짜 순, 아니면 오래된 순, 그리고 인용이 높은 순, 인용이 낮은 순, 상관도 순, 알파벳 순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렬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스코퍼스에 들어와서 쓰는 목적은 인용 정보를 보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인용이 높은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정렬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입니다. 예, cited by highest 라는 그 메뉴로 선택하시면 인용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그 검색 결과를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해당 논문의 서재 정보 보시고 뭐 초록 보시고 하는 거는 이제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41개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그런 건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논문의 서재 정보를 다 읽으면서 내가 이걸 읽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거, 관심 가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혹은 현재 페이지를 선택하셔서 데이터를 반출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메뉴가 엑스포트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뭐 연구자분들 이제 어느 정도 석박사 과정 정도 되시면 즐겨 사용하시는 논문 관리 프로그램은 하나 정도 있으실 거예요. 맨들레이를 사용하시면 맨들레이 아니면 레프웍스 아니면 뭐 엔드노트를 RIS 포맷을 선택하셔서 내가 선택한 이 논문들의 서재 정보를 데이터로 반출받으실 수가 있고 원하신다면 CSV 엑셀 버전으로도 데이터 반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 같은 내용을 선택하셔서 엑스포트를 하시면 그 해당 논문의 목록과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네,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로 반출받아서 추가적인 편집이나 분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은 성과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그 본인의 기관이나 이제 연구자가 발표하신 논문 목록을 이렇게 엑셀 파일로 반출받아서 정리하는 작업 많이 하시는데 뭐 연구자분들도 해당 연구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 초록이나 키워드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같이 포함돼서 데이터 반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엑셀을 좀 잘 사용하시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신다면 이런 엑셀로 데이터를 모으시는 작업도 추천을 드립니다. 연구 그 논문 검색하고 그 결과를 엑셀로 반출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PDF, 풀텍스트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예요. 스코퍼스 안에는 풀텍스트는 없습니다. 앱스트랙까지만 있는데 저희가 어디에서 풀텍스트를 제공하는지 그 경로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긁어다가 다운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다운로드를 하려면은 그 브라우저에다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이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서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브라우저, 저의 크롬 브라우저 상단에 그 스코퍼스 확장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시초에, 한 번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하시면은 이제 최대 네, 한 50개 정도까지만 한꺼번에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이제 스코퍼스 알고리즘이 한번 훑는 거예요. 훑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에서 PDF가 다운로드 가능한 것들은 PDF를 다운로드를 해주고 만약에 제가 PDF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출판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라 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다운로드를 성공적으로 했으면 다운로드가 됐다고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픈 억세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 엘스비어가 발행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DF가 이제 이렇게 하단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출판사는 지금 억세스 권한이 없으니까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오늘 들으시는 연구자분들 소속 기관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출판사의 학술지를 구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나 연구소의 네트워크로 이용을 하신다면 저보다 더 많은 그 논문들을 실제로 PDF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출판사가 다 제각각인데도 PDF 논문을 이 스코퍼스가 한꺼번에 다운로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구자분들은 그 PDF 파일을 소장하고 있어야 또 마음이 편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운로드 기능도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이테이션 오버뷰는 이 사이테이션을 연도별로 쪼개서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몇 번 인용이 됐는지를 좀 쪼개서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내가 선택한 논문들, 참고 문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이티드 바이는 얘가 선택한 논문들을 인용해서 쓰여진 그 다음에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인용 논문, 그리고 이제 세이브 투 리스트입니다. 저는 이제 세이브 투 리스트를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테슬라 관련된 그 논문을 찾으셨다면 이거를 제가 다시 들어와서 내일 이걸 똑같이 검색어 놓고 하는 거는 또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검색을 해도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리스트에다 한 달에다 모읍니다. 그 리스트 이름을 설정하고 이제 세이브 투 리스트를 하면은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 리스트에 이 논문 목록들이 모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일한 내가 뭐 다른 키워드로 어떻게 검색을 했지만 관련된 검색 결과 나왔으면 그 동일한 리스트에다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세이브 투 리스트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검색 결과 이제 그 논문 제목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그 논문과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널 뭐 몇 월호에 발표가 됐고 어떤 논문 있고 어떤 연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자 관련된 정보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소속 기관이나 그리고 교신 저자가 누구인지와 같은 그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모두 이제 하이퍼링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연구자 이름을 클릭하면 아까 보여드린 연구자 프로파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초록 보시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어 있는 키워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상세한 정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레퍼런스가 또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그 이공계 쪽에 아니면 그 의학 쪽에 시스테마틱 리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의학 관련 연구자들 보시면 레퍼런스를 완전히 뭐 대량으로 반출받아서 분석하시고 읽으시고 하시는 거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해당 논문의 레퍼런스가 164건이 있는데 리뷰 논문이니까 이렇게 레퍼런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레퍼런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레퍼런스가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이런 거를 그냥 이 모니터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전체를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이나 다른 논문 관리 프로그램으로 반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레퍼런스도 특히나 리뷰 논문 레퍼런스를 검토할 때는 이 연구자가 이런 164개의 논문을 읽어보고 요약해서 리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164개의 그 레퍼런스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연구자가 쓴 논문이 많고 어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많고 어떤 키워드를 주로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엑셀 파일로만 반출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다 그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그 검색하고 검색 결과 봤던 그 화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View in Search Result Format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레퍼런스 164건을 이 검색 결과 화면으로 전환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 164건의 그 참고 문헌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검색 결과 화면의 포맷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색 결과 화면은 어떤 기능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Analyze Search Result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Analyze Search 기능을 통해서 그 164건의 레퍼런스가 대략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쉽게 보시는 거죠. 발행 연도, 몇 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이렇게 주로 리뷰를 한 건지, 어떤 학술지에서 발표된
발표된 논문을 저널 오브 파워소스라고 하는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위주로 리뷰를 한 거구나. 그리고 어떤 저자, 뭐 어떤 국가에서 발표된 논문을 주로 이렇게 리뷰를 한 건지 그 레퍼런스만을 가지고도 그 애널라이즈 서치 리졸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왼쪽에 그 더 상세한 뭐 여기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이제 리파인하는 메뉴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이 왼쪽에 있는 리파인 메뉴도 엑셀 파일로 반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리뷰 논문을 이제 검토하실 때 리뷰 논문을 읽으실 때 레퍼런스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사실 스코퍼스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 레퍼런스 몇백 개, 164개는 사실 적은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리뷰 논문 레퍼런스가 많은 경우는 뭐 200개, 300개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뭐 데이터 반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서치 리절트 포맷으로 변환해서 본다든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참고 문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으로 올려보시면 우측에 이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됐는지 인용 건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2056번 인용이 됐다. 그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인용지수 FWCI가 25. 그러니까 1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이 평균인데 25니까 엄청나게 평균보다 우수한 그런 논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논문은 2056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됐다 했을 때 이게 지금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이잖아요. 그럼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이라면 사실 특히 이렇게 공학 쪽에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된 연구에 2013년 발행 논문이면 꽤 좀 비하인드 된 약간 시간이 좀 지난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 자체가 중요하고 나는 이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봐야 된다 하시면 사실 다시 검색을 하신다기보다는 이 연구 논문을 인용해서 쓰여진 최근 논문들을 보시는 게 또 적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56번 인용이 됐다고 하는데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뷰 올 2056 사이팅 도큐먼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2056건의 인용 문헌을 보시고 최신 논문, 가장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에 연구하고 나온 결과 논문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날짜 순으로 소트가 돼 있으니까 최신 논문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그 분야에 업데이트된 그 연구 내용을 확인하시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언락 기능이 있네요. 지금 뭐 이 논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쓴 논문이다 하다면 이 논문이 인용이 될 때마다 궁금하잖아요. 어떤 논문에서 인용을 해갔는지. 그런 인용이 사이테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언락을 받고 싶으면 여기 언락을 클릭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릴레이티드 도큐먼트는 내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 이 논문에 저자와 키워드가 겹치는 거예요. 저자와 키워드가 겹치면 당연히 유사한 비슷한 내용의 연구 논문일 확률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릴레이티드 도큐먼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목록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특정한 논문을 찾으셨을 때 그 레퍼런스와 인용 논문과 릴레이티드 도큐먼트라는 목록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좀 더 폭넓게 그 어떤 그 시각을 다각화하시고 그 더 폭넓은 정보를 얻으시는 거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요. 그래서 좀 다음 준비한 내용을 빨리 좀 진행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큐먼트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연구자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데이터를 반출한다든지 뭐 레퍼런스나 인용 논문을 분석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고요. 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저자가 발표한 논문을 찾아서 그 이름을 클릭하시면 저자 프로파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그 저자가 발표한 논문을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분의 이름만 안다 하시면은 여기 라스트 네임 그리고 이제 퍼스트 네임을 넣고 만약 소속 기관을 아시면 소속 기관까지 넣으시면 더 정확하게 검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성함하고 소속 기관을 넣고 검색을 하셔서 저자 프로파일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저자 프로파일을 이제 들어가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의 기본적인 정보랑 그 저자가 발표하신 논문 중에 스코퍼스에 등재된 논문 639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논문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저자가 논문을 어떻게 630
9편을 쓰실 수가 있죠. 한 분이. 네, 너무 이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구자가 발표한 그 논문을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 분야의 가장 그 저명한 과학자니까 나는 이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연구자가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들을 한번 쫙 훑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록 자체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로도 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엑셀 파일로 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검색 결과 화면에서 좀 다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 저자 단위의 그 저자 프로파일에서 제공하는 그 발행 논문 목록도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View them in search result format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연구자가 발표한 639편의 연구 논문을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자가 도대체 몇 년도에 몇 편을 쓰셨는지, 지금 한참 논문 쓰고 계신 분인지, 과거에 그 절정으로 연구하시고 최근에는 조금 연구를 좀 쉬고 계신 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를 또 통해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죠. 뭐 발행연도 경향이라든지 뭐 주로 어떤 학술지, 보통 우리가 좋은 뭐 약간 뭐 이제 지수가 높은, 인용 지수가 높은 좋은 학술지의 논문을 내시는 분인지 뭐 그런 것도 좀 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연구자가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연구자가 이분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거예요. 이런 특히나 이공계 쪽은 혼자서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국내 혹은 그 국제적으로 공동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연구자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신 거죠. 특히 이분은 이제 해외 외국에 있는 기관하고도 공동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목록을 하는 방법으로도 연구자 단위의 연구의 어떤 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고, 이분이 발표하신 논문을 PDF로 다 다운받아서 읽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발표하신 논문들 중에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구독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는 논문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스코퍼스의 PDF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PDF 파일을 다운받는 그런 기능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서치 리절트 포맷을 좀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 프로파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됐고, 같이 공동 연구한 저자가 누구고, 이 연구자가 주로 연구하는 토픽이 어떤 건지, 이 토픽별로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뭐 에너지 관련된 연구를 하신 연구자인 건 알겠지만, 에너지도 워낙 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요. 그 연구 토픽에 따라서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네요. 이렇게 연구자와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엣지 인덱스가 있는데요. 엣지 인덱스 그래프를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인덱스는 연구자가 연구 성과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제 지수화한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638편을 논문을 작성하셨는데, 그 638편의 논문을 인용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논문, 인용이 몇 번, 이 두 개의 숫자가 일치하는 그 지점이 이분의 엣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107, 107이라는 숫자가 이분의 엣지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적어도 107번 이상 인용된 논문을 107편 쓰셨다. 어마어마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엣지 인덱스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 스코퍼스는 저자 프로파일이 스코퍼스의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에러가 본의 아니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 보시면 edit author profile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봤을 때, 혹은 이 연구자를 도와드리는 이제 뭐 조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프로파일이 오류가 있다. 내가 발표한 다른 논문이 엉뚱한 게 들어와 있고 정작 내가 발표한 논문은 들어와 있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프로파일의 논문 목록을 정리하는 그 요청을 이 메뉴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오키드 연결하실 수가 있고 얼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나의 논문이 인용될 때마다 내가 알림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새로 발표하는 논문이 스코포스에 등재될 때마다 알림을 받고 싶다면 이런 얼라 설정을 여기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프로파일 관리 메뉴를 여기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 검색을 했다면 저자의 소속 기관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 서울대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가 모두 검색이 된다. 7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검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다른 그 연구기관, 대학교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기관을 검색을 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의 양적인 부분을 보실 수도 있고, 주제 분야별로 그 기관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학교에서 어떤 주제 분야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뭐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주제의 특성상 그 아마 이제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뭐 이공계 쪽의 주제 분야가 뭐 당연히 뭐 위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제 분야가 좀 이 학교에서 월등하게 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주제 분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학생이라면 나 우리 학교의 연구자 교수님들이 발표하신 심리학 관련된 논문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하면은 여기 보시면 사이콜로지 974편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 심리학과 관련된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 974편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 여기서 내 관심 있는 걸 골라서 읽겠다. 뭐 그런 것도 여기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스코퍼스의 기본적인 이제 검색 기능,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그 개인적인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고 이용을 하셨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세이브드 리스트, 이제 뭔가 검색된 결과, 관심이 있었던 결과를 리스트를 저장을 했다면 그 리스트를 나중에 뭐 연구가 끝나고 논문 쓰실 때 내가 스코퍼스에서 검색하고 모아놨던 그 리스트를 이제 보시고 주로 이 논문들이 주로 어떤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됐는지, 그래서 이 학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이 학술지에다 내가 좀 논문을 투고를 해봐야겠다. 뭐 그런 기획도 이제 추가로 이제 기획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리스트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라또 편집이나 삭제 같은 거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그 우리가 키워드 검색하고 키워드 검색식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기록